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보니까 지금 어제 있었죠. 어제 보니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임명을 보류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왜? 김정은이 더 이상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믿지 않고 이른바 아그레망, 우리 외교관계에서 물론 박지원이 대사는 아닙니다만은 아그레망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번 어제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정원장으로서 이미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어제 가장 핫 이슈는 주호영, 하태경 의원이 집요하게 물었죠. 한마디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면 합의서 25억 달러 차관을 빙자한 퍼주기 하기로 이면 합의한 거 있느냐. 아까 처음에는 모른다, 난 사인한 적 없다, 서명한 적 없다, 그 다음에 서명한 기억이 없다, 모함이다, 조작이다 라고 했다가 오후에 있었던 비공개에서 그런 말이 오고 간 적은 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는 그런 말이 송호경과 오고 갔는데 사인은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발을 빼면서 그거 보니까 마침 주호영 의원이 그것을 갖다가 그 문건을 갖다가 전해준 사람은 당시 고위공직자이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밝혀라. 그리고 주호영을 고소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발 좀 고소하십시오. 고소해서 그 이면 합의서가 진위 여부를 갖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당초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크게는 두 가지죠. 저희가 황태순TV에서 처음에 박지원 전 의원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을 때 북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박지원을 통해서 김정은 동지 걱정하지 마시오, 퍼드리겠습니다 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인데 문제는 흔한 일을 뽀롱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동안 20년 동안 극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전혀 몰랐던 그 내용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박지원이 국가정보원장 돼서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을 하려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감시하겠죠. 미국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금융망을 통해서 이제 샅샅이 들여다보겠죠.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과거에 그와 같은 의혹이 드러남으로써 이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그 비슷한 유형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소금의 짠맛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이 자 못 믿을 자다. 예를 들어서 죽어도 비공개회에서 나 그런 거 한 적 없다. 무슨 소리냐? 조작이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조작이다. 그리고 가짜 문건을 만들어놨다 라고 우겼어야지. 김정은과 북한의 순애들이 보았을 때 뭐 이래 이 사람 대가 약하게, 그러니까 카메라가 들어왔을 때는 한 적 없다, 기억이 없다, 조작이다, 모함이다 그래놓고 오후에 비공개에서는 그런 말 한 적은 있다. 모르게 사람이 대가 약해. 두 번째, 짠맛을 잃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박지원에게 바라는 바가 뭘까요? 박지원 이미 지금 국가안보실장으로 옮긴 서훈 전 국정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즉 정의용 서훈팀은 이른바 예전 이야기하면은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유색객이라죠. 이제 이른바 입을 턴다 그럽니다. 유색객으로 입을 털면서 적당히 여기 구슬르고 저기 구슬러서 흥정을 붙이는 역할을 해야 될 그 역할을 예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미 북한으로부터 용도 폐기되고 또 미국으로부터 신용 잃었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 현재 국가안보실장 사실상 하는 일은 신용 빵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구도로 보았을 때 미국과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큰형님
웬만하면은 북한 아이들이 이러고 저러고 진짜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좀 같이 대화,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이렇게 해서 좀 유엔 제재, 또 미국의 독자적 제재, 이 고리를 좀 풀어주시죠.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풀기 좀 어려우시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이른바 액션 투 액션, 행동 대 행동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일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해야 될 거의 유일한 사람은 지금 강경하겠습니까? 지금 이인영이겠습니까? 국가안보실장관 서훈이겠습니까? 결국 이제 국가정보원장이 또 그와 같은 역할을 해줬어야 돼요. 그러면서 CIA 또 일본의 내각조사처하고도 긴밀하게 정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20년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적과 내통한 사람, 그 사람에게 미국과 일본의 정보기관에서 정보를 주겠습니까? 둘째, 이미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5억은 뭐 본인이 했다 그랬으니까 5억 플러스 25억 이면 합의서를 갖다가 지금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의혹에 바로 그 도마 위에 올라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미국이 설득당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루트가 없으니까 결국 한국의 국정원장, 한국의 국가정보원장을 통해서 미국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유리한 쪽으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인데, 흔한 얘기로 서훈, 또 이번에 박지원, 둘 다 빵점인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 이미 흔한 얘기로 돈 갖고 왔다 갔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돈 전달꾼의 역할도 못해. 또 정보를 공유하면서 또 적당히 좀 적당히 이야기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 좀 맞춰주는 그런 역할도 못해. 미국을 설득하는 설득자 역할도 못해. 그런 국정원장 왜 동의하겠습니까? 거기다 모르겠어요. 저는 평상시 뭐 김홍일 지금 의원, 그러니까 저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이죠.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별로 크게 좋은 인상은 안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갑자기 김홍걸 씨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생각이 그 부분 같아요. 뭐 김홍걸 저 의원도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을 하면서 그 북한 문제에 많이 천착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뭐 방송에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지원이 국정원장 적임자? 글쎄요. 오히려 보면 지금 차라리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박지원보다는 김홍걸이 국정원장으로서 100배 낫습니다. 아직도 미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맥이 나름대로 그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왜? 김홍걸 의원의 말의 요즘 그거예요. 박지원 씨가 6.15 남북정상회담 때 만나고 대화했던 협상의 카운터 파트너들은 거의 죽었거나 아니면 이미 은퇴한 상태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과는 이미 색깔 자체부터가 다르다. 굳이 저 보면 옛날 자기 아버지 2000년 당시에 왔다 갔다 했던 그 박지원을 갖다 크게 존중해 줄 리도 만무하고, 특히 이번에 4.27 판문점 회담이나 9.19 평양에서 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그렇게 김정은에게 이렇게 저렇게 약속하고 믿음을 흔한 얘기로 꼬셨다고 그러죠. 꼬셨던 문재인 정부, 그거 믿고 하노이 쫓아갔다가 완전히 저 트럼프한테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입만 열면 앙천대소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예전에 평양 와서 옥류관에서 냉면 국수를 먹을 때는 그 요사를 떨더니 하는 식으로 악담을 퍼붓는 이유가 바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인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그 불신을 씻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은 조금 더 북한으로 하여금 꼭 친북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미국을 갖다가 우리 공화국을 위해서 좀 유리하게 설득하고 흥정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을 갖다가 국가정보원장에 앉히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의 현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지금 절실하게 학수고대 바라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어떻게 하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고
미국을 어떻게 하든지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면서 제재의 끈을 갖다 하나하나 풀어주게 미국을 설득하는 그런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박지원 씨는 이번에 어제 하루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은 굉장히 고압적 자세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갖다 윽박지르고 하태경 의원의 나이가 뭐 쉬운 내가 뭐 당국대 다닐 때 65년도 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고압적 자세로 야당 의원들을 윽박지르는 가운데 또 민주당 의원들은 또 모르겠어요. 안목이 짧은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래통합당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단독으로 저 보고서 채택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하고 앞으로 저 임기 말까지 대화 한마디도 못합니다. 지금 박지원 저 국정원장 후보자 내정자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3차 남북 정상회담 아니 김정은한테는 남북 정상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결국 미국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에서 미국의 순회와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을 갖다가 설득해서 거기에서 조금 제재가 풀어져야만 달러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대한민국하고 100번 남북 정상회담 해봐야 미국을 움직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김정은, 뭐 김정은이야 뭐 정확히 알겠습니까? 문제는 그 보면 대남 일꾼들 또 대미 일꾼들 그야말로 한 문제 갖고 30년 40년 50년을 갖다가 천착해온 북한의 그 노련한 테크노크라트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이미 비밀 자금 루트 역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정보기관장으로서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78세 그분을 갖다가 국가정보원장에 앉혀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득을 보려 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인영 이번에 통일부 장관 어제 취임했습니다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3일 날 청문회 하기 전에 그 당시 국회에 서면 제출한 내용 보고 이거 김정은이 퇴짜 놓는다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뭡니까?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제가 뭐 북한 편을 드는 것이 전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소한 카운터 파트너인 북한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살살 끌어내야 돼요. 북한은 정상적인 우리같이 대화가 통하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흔히 깡패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버릴 수도 없고 살살 달래가면서 또 얼어가면서 또 야단칠 때 야단쳐가면서 끌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인영 씨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정치인의 상상력으로 내가 통일부 장관이 되면 백두산 물, 묘양산 물, 금강산 물, 대동강 술과 대한민국의 쌀 의약품을 바꾸겠다. 이거는 흔한 얘기로 거지 같은 김정은과 너희들 우리가 저 쌀하고 말이야 의약품 할 테니까 너희들 뭐 이까스 그래서 저 백두산 물, 금강산 물 퍼나르라. 그리고 저 대동강 하고 들쭉수리에 퍼나르라. 그러면 거지 동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남북한 간에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평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할 못해 지금 서훈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역할 못할까 번연합니다. 거기다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북한으로부터 아마 외면당할 겁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물밑 대화를 통해서 미국의 CIA, 일본의 내각조사처, 그 다음에 미국의 여러 그 정보기관들을 설득하고 북한과 비밀리에 물밑 대화를 해나가면서 어떤 대화의 분위기를 유도하는 가운데 조금 북한이 진정으로 반하는 어떤 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의 테이블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연계해서 비핵화 문제도 논의해 나가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어제 하루 청문회를 통해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 입장에 봐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하트라인이 있다면 뭐 좀 끊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아무 의미 없는 얘기요. 그 사람 굳이 임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저 박지원 씨하고 이야기하던 그 옛날 일꾼들 다 죽거나 다 이미
다 일선에서 물러나서 집에서 애들 보고 있습니다. 굳이 애쓰지 마시고 차라리 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아들인 김홍걸 선생을, 김홍걸 의원을 갖다 차라리 국정원장 쓰시죠.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